제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무서워요. 그 사람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이 문 밖을 나가면 비행했던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은 착각. 그리고 내가 방에 가면 날 죽일 거라는 착각. 남자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 스토커. 남편. 스토커처럼 자신을 쫓아다니며 지영씨를 괴롭히는 사람은 4년 전 식을 올린 남편이랍니다. 그런데 그냥 둘 다 가짜인데. 뭐가 가짜예요? 가짜 결혼식이고 가짜인데 남편은 남편인데 가짜 남편이랍니다. 기막힌 인연은 지난 2017년 겨울 남편감을 찾아 나선 선자리에서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한테 시간이 있으면 결혼식만 좀 해줄 수 있냐고. 퇴임식 전에 결혼을 해야 축의금을 30년간 뿌린 걸 거둘 수 있어요. 한 3억 될걸요?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지금 2주밖에 안 남았다. 시간이 없다. 그럼 선생님은 결혼을 전제로 결혼식을 한 게 아니었어요? 네, 결혼식만 퇴임식 전에 결혼식만 해주면 이걸 주겠다. 지역에서 꽤 건실한 직함을 가지고 30년을 재직했다는 남자는 정년 퇴임을 하기 전 결혼을 꼭 해야 한다며 선자리에서 결혼을 재촉했답니다. 내가 축의금이 3억이 정도 돼 있다. 그럼 내가 너한테 2억을 줄게. 결혼만 해주면 그 대가로 축의금 중 2억 원을 그리고 가짜 결혼 유지 기간 동안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합의서도 작성됐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을 제안받은 지영씨는 만난 지 3일 만에 웨딩 촬영을 하고 3주 만에 초스피드 결혼식까지 올립니다. 축의금은 이제 그때부터 거두러 다녔어요. 그 다음날부터 바로 미남 명부를 딱 만들어서 그걸 들고 전국을 다 받으러 다녔어요. 남자가 30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뿌린 축의금을 모두 다시 거둘 때까지 가짜 아내 역할을 하며 애프터 서비스까지 철저히 해줬다는 지영씨.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다 끝났잖아요. 저희 약속은 다 지켰고 서로. 그렇게 해서 끝난 줄 알아. 근데 소송이 들어왔더라고요. 무슨 소송이요? 사실혼 부당 파기, 불륜. 가짜 결혼식으로 축의금을 다 걷어들인 남자가 지영씨에게 대가로 건넨 돈 2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진짜 남편 행세를 시작했답니다. 지영씨의 남편은 정말 평생을 뿌린 축의금이 아까워 가짜 결혼식이라는 연극을 꾸며낸 걸까? 그렇다면 이제와 진짜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뭘까? 네, 안녕하세요. SBS 궁금한 이야기 Y팀이에요. 이 방송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 건지 생각하면요. 결혼도 하고요. 모든 결혼 비용 총 3억 7백이 들어갔어요. 지영씨가 방송국에 제보를 했다는 말에 분통을 터뜨리는 남자 56. 늦은 나이에 만난 아내 지영씨는 운명 같은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후 1년 남짓한 시간만큼은 누구보다 행복하고 평범한 신혼부부였다고 덕호씨는 말합니다. 여행을 다니고 부부간 모임도 그렇게 많이 하고 다녔는데 뭐 먹으면은 치약 칫솔 해가지고 이쑤시개까지 다 챙겨서 이렇게 가다 놓아주고 저녁에 잘 때는 또 얼굴 팩도 해주고 결혼할 생각이 없다면 어떻게 그 팩을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선 자리에서 지영씨를 처음 본 순간 사랑에 빠졌다는 덕호씨. 저도 여러 가지로 뭐 단점이 늦게까지 결혼도 못하고 노총각으로 이렇게 했지만은 그 나이 들어서 이렇게 가까이 차이 난 여자를 얻을 수가 있고 미모도 좀 있고 조곤조곤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마음이 들었고 3시간 정도 됐을 때 이 여자하고 함께 해도 괜찮겠다는 그런 그 처음 우리 그 첫사랑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처음 만난 그날 덕호씨는 지영씨를 가장 친한 선배에게 소개했다고 합니다. 퇴직하기 전에 결혼을 하게 되면은 2학년에 축복하고 새 출발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 선배가 이렇게 권장을 해서 그래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여줍니다. 운명을 느꼈다면 더 미룰 것 없이 결혼을 서두르라는 선배의 말에 두 사람 다 동의했답니다. 퇴직하기 전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한 것도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축의금 때문에 가짜 결혼을 했다는 건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덕호씨는 주장합니다.
2억을 왜 여자한테 줬는지, 합의서를 왜 썼는지. 그러니까 그 전날 계속 사랑하고 하다가 일정 취소하라고 결혼 다시 생각했다고 또 취소해주라는 거 뭐라고 메시지 왔었어요. 웨딩 사진까지 찍은 지영 씨가 결혼식을 취소하고 싶다는 말에 어떻게든 마음을 돌리고 싶었다는 덕호 씨. 진짜 같이 재테크를 해보고 싶다. 결혼하고 나면 맹태금도 꽤 나오고 그런다는데 올 200이나 300 정도 줄 수 있겠다 그러더라고. 2억 별도로. 우리 둘이 어차피 평생 살 거니까. 선생님과 그 여자가 법적인 관계도 아닌데 2억을 주는 게 괜찮으셨어요? 저는 그때 순수한 마음으로 평생 같이 할 반려자로 생각을 했고 이들에게 결혼을 권한 덕호 씨의 선배는 이 상황이 몹시 곤란합니다. 서로 본다고 그러길래 연락이 왔어. 처음에는 굉장히 아주 착하게 보이더라니까. 기왕이 결혼할 것 같으면은 내년 2월 퇴직하고 한 것보다는 퇴직하기 전에 결혼식 올려보자. 내가 그렇게 막 그렇게 강요했어요, 강요하기는. 퇴직하면 혼자 있고 그 애로움 때문에 내가 이제 그 여자분하고 결혼하는 것이 좋겠다. 두 사람의 결혼 과정을 지켜본 웨딩 관계자들 역시 가짜 결혼식을 의심하진 못했다고 합니다. 잘 살 것 같았었고, 근데 이제 저 혼자 살짝 느꼈던 거는 그래도 좀 더 많이 좋아한가 보구나는 느끼고 있었고. 바지 같은 거 입히는 거는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잖아요. 신랑님은 그러니까 이제 신부님께서 이제 갈아입히는 거 좀 도와주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강제성이 있어서 결혼하는 느낌은 없었어요. 평범했던 결혼식이 가짜로 둔갑한 건 모두 돈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덕호 씨. 돈을 그렇게 3억 얼마도 가져가고 벤츠도 사주고 아파트가 있는데 학군도 안 좋고 평수도 좁고 마음에 안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기아보고 결혼 전부터 돈을 요구하던 아내가 틈만 나면 돈 얘기를 했다고 덕호 씨는 주장합니다. 당신의 진심을 나는 얻고 싶어요. 지금까지 결혼할 때부터. 씨는 진심을 원한다고 하는데 상처가 있으면 내가 그래 치료해줄게. 오해도 풀어주고 오해가 있으면 그러면은 우리 얘 하나 낳는 걸 노력해 주실 거예요? 좋아요. 병원에 갑시다. 자기 뭐 이상 없다며. 그럼 자기 약속해요. 나 사실 1년에 하나씩 지갑 받고 싶어. 아낸 다툼이 생길 때면 축의금 때문에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말도 했습니다. 얼마나 어떤 미친 결혼을 해. 니 나한테 무슨 약속했어? 약속을 했잖아 서로. 이런 쳤잖아. 날 이혼해 놓으려고 그랬지. 아니. 근데 급하게 결혼했어야 되니까. 나는 원빈이랑 결혼 안 해도 돼. 그렇게 돈내가고 나를 미치게 만들어. 11월부터 뭔가 좌석도 뒷자리에 좀 앉으려고 옛날에는 같이 붙어서 다 다니고 같이 이제 식사해도 챙기지도 않고 좀 떨떠름한 거예요. 이제 당신 한 번이라도 지금 같이 나가본 적이 있어 없어? 지금 한 2달 동안. 그럼 이렇게 살 거야 계속? 아니 근데 그렇게 욕을 해. 2019년 4월 덕호 씨는 부부 관계가 깨졌다며 사실혼 부당 파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결과 사실혼 관계가 인정돼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 2억 2천만 원을 덕호 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이에 지영 씨가 항소를 해 2심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사실은 파기 후 1년 동안 저를 향해서 한 것이 지금 112 신고를 15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동거남이다 하겠다. 사실혼 관계라고 했다. 나도 112 신고를 스토커로 신고를 했더라고요. 저를. 선생님한테 가짜 결혼식이라고 이렇게. 그 처음 들은 거예요. 가짜 결혼식이라는 게 어쩐 건가요? 가짜 결혼식이면은 2억을 주면은 그놈 갖고 헤어져야잖아요. 계속 6월달까지 여행 다니는데 해외여행이나 국내 여행은. 지영 씨는 정말 재산 분할을 해주지 않기 위해 남편과 가짜 결혼을 했다는 주장을 하는 걸까? 그런데 첫 만남에서 성폭행을 했거든요, 그분이. 내가 2억을 줄게. 회유도 하고, 그러면서도 협박도 같이 해요. 손해배상 뭐 청구. 그 시키는데 다 했고. 그래서 제가 가스라이팅을 당했었구나. 그러니까 지영 씨가 가짜 결혼식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는 남자의 성폭행과 협박 때문이란 겁니다. 술을 권했어요, 저한테. 어마어마하게 먹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주는데도 계속 먹고 있었던 거예요. 의식은 있었지만 제가 몸은 전혀 아예 손가락도 못 움직이는 상태였고. 첫 만남 당일 2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는 지영 씨는
결혼식 이후에도 남자의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끌려다녔던 게 뭔가 폭력적인 위협을 했어요? 불안한 눈빛, 또 불안한 행동이 건들면 바로 그냥 공격할 수 있을 정도로 무서웠거든요. 실제로 지영 씨는 덕호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페미니즘으로 의식적으로 통치 준비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폭행이 있다 하면은 상호간에 폭행에 대한 일탈은 수 있어야지만 폭행이 제가 성립하잖아요. 그 폭행이라는 게 없었다 이거죠. 법원에 피해자 보호 명령 신청을 하기도 한 지영 씨. 그녀는 신청서에 덕호 씨와 사실혼 관계라고 직접 작성하기도 합니다. 첫 만남에 성폭행을 당해 가짜 결혼식을 치를 수밖에 없었고 두 사람은 한 번도 부부인 적이 없었다는 지영 씨. 그녀의 주장은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이제 이 여자분은 선자리에 갔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무서워서 한 2, 3일 동안 남자한테 끌려다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뭐 이 남자분이 어떤 행동을 했거나 뭘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이제 PD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그런 건 없었다. 그냥 분위기상 그랬다라고만 계속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계속 느낌이었다. 그럴 것 같았다라고만 계속 얘기를 하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공포심을 느꼈던 그 순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진술하고 있지 않은 거죠. 여자와 다시 얘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 말씀하신 그 인물들을 저희가 다 만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게 가짜 결혼식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본인의 목적에 의해서 가짜 결혼식을 했고 이 사진들을 보시면 선생님이 네 이거 맞아요. 네 이거 웃으라 그랬잖아요. 네 4월까지는 맞아요. 그치만 그 뒤에는 없잖아요. 사실혼의 흔적이 혼인의 의사가 없다니까요. 덕호 씨가 제공한 결혼 후 여행 사진은 강요로 찍힌 거랍니다. 사실혼 증거가 아니라던 여잔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5월부터 사진이 없잖아요. 누구랑 있어야죠. 왜 없어요? 선생님이라고 했잖아요. 사실혼이라면서요. 왜 그동안 사진 안 찍어요? 나 외국 가서 사진 다 찍었는데. 2018년 5월부터 왜 사진이 없죠? 선생님 이거 결혼이야. 그 2018년 5월부터 사진이 있어야지. 1년간을 증명해야지. 1년간의 증명이 없잖아요. 왜 두 분도 왜 증명이 없어요? 저랑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 하고 싶어요? 왜 거짓말을 믿죠? 제시된 사진은 증거가 아니라며 자신을 의심하는 제작진을 몹시 불쾌하는 여자. 파기하지 않고 나를 실체하지 않고는 강제성 성행이에요. 왜 2018년 5월부터 1년간의 결혼 생활이 왜 없어요? 그 증거 없으니까 지금 하시는 거죠. 증거 없어서 게 아니라 뭐라고 중요했으면은 증거를 대세요. 지금 태어나게 됐잖아요. 증거를 댄 적이 없죠. 이건 증거가 아니에요. 처음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던 여자와 지금의 그녀가 같은 사람일까 싶을 만큼 지영 씨는 무섭게 돌변했습니다. 사실은 파기 소송 오면서 얼마나 힘들고 누구한테도 다 동료나 신혼 부부를 이렇게 잘 살고 이랬고 했는데 결혼 안 하고 그냥 혼자 있었으면 마음 편했을 텐데 아니 나는 평생을 함께하기로 한 백년 가약이 돈 때문에 이뤄진 가짜 결혼식이었다는 소설 같은 이야기. 그 이야기는 진짜이기도 또 가짜이기도 했습니다.